뭔 사건을 해가지고 식민지 다 날라가서 저건데, 독일도 예전에 식민지 사업을 해가지고 식민지를 많이 확보할 때가 있었어요. 두 번째 독일. 자, 세 번째 나라 프랑스. 스페인인가? 아, 스페인. 아니구나. 예. 순서대로 갈게요. 대영 제국. 제일 아마 저기 영국이 대영주기 저기 최고 땅덩이가 넓었고 식민지 시대 때, 그 다음에 땅덩이가 넓은 게 어디예요? 스페인. 스페인일 거야 아마. 스페인. 땅덩이가 제일 넓은 게 스페인. 옛날에 무적한데 뭐 했으니까 당연히 식민지가 많죠. 식민지가 많은 게 스페인. 자, 세 번째 나라 이게 저기 프랑스로 가죠. 프랑스도 만만치 않게 식민지가 많죠. 자, 네 번째 나라 원래 이제 독일이 들어가는데 뭐 네덜란드라는데 하여튼 좀 그래요. 근데 독일이라고 넣으면 안 되는데, 원래 독일도 식민지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걸 확보했는데 나중에 다 날라가죠. 왜냐, 천신들이 나가리를 시켜버렸어요. 이렇게 한번. 그거 왜 나가리가 천신들한테 물어봐. 싹이 없으면 나가리를 시켜버려요. 한번 또 나가리 한번 당하죠. 2차 대전 때. 독일이 한번 또 나가리를 당하죠. 이게 좀 약간, 이게 독일 사람들 들으면 좀 하는데, 약간 민족성이 약간 저기 큰 힘을 주면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오는 애들이 좀 있어. 좀 일본도 그랬고 예전에 그런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천신들이 이게 힘을 줘요. 한 개인한테도 엄청난 권력과 부와 힘을 주기도 하고, 한 집단 사회나 한 회사 또는 한 국가한테 그걸 몰아줘요. 그거를. 네, 그 시대의 식민지 이제 그 문명을 먼저 주면서 산업혁명을 해서 식민지 사업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와 권력을 안겨주고 세상 영토를 안겨주죠. 이게 제 말 들으면 아닌 듯하게 교묘하게 이게 퍼즐이 맞춰져요. 예전에 말했지만 나폴레옹도 그렇고 히틀러도 그렇고 9차원 존재예요. 그 당시에 이 양반이 정복전쟁을 하죠. 어떻게? 유럽을 하나로 통일을 해요. 그 당시에 유럽을 통일은 뭐예요? 전 세계를 통일한 거 거의 비슷해요. 왜 천신들이 다 밑작업을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나 왕족이나 왕들을 갖다 움직여요. 의식을. 자본주의에 대해서 한번 저건데, 왜 자본주의가 아니냐? 자본주의가 짧은 시간에 문명이 극도로 발달해요. 이게 자본주의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탐욕이기 때문에 일단 정복사업이 돼야, 잠복사업을 해야 이 지구를 통일을 할 수가 있어. 너무 당연하죠? 이 정복사업을 해야 지구를 통일할 수가 있어. 자발적으로는 이게 유엔을 유의해가지고 자발적으로 통일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강압적인 힘으로 해서. 인데까 실험을 우주 현상이나 실험을 해봤지만 이게 하나로 통일하는 데 있어서 강압적인 무력을 통해서 통일해야지 자발적으로 이렇게 스스로 통일한 적이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면 돼.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거의 전무후무해. 없어요. 그냥 아직 있어도 아주 극소수의 경우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 당시에 이게 보면 원래 우리가 근대화와 현대화가 있잖아요. 근대화가 어떤 나라냐? 근대화라는 나라가 전 세계가 식민지 어떤 쟁탈 시대가 근대화예요. 그래서 소수의 몇 개의 나라가 전 세계를 갖다 정복을 해요. 실제로 우리 역사에도 그죠? 영국이구나. 영국이 있었고, 그 다음 유럽에 몇 개의 나라가 있어요. 영국, 그리고 스페인, 그리고 하나를 빼먹구나. 스페인, 그리고 프랑스, 그리고 그 다음에 러시아. 러시아 다 자기네 땅인데요. 쟤네들 독립 안 했는데요. 자, 잘 보세요. 러시아는 옛날 정통적으로 우라산맥 그쪽 유럽 쪽 안쪽만 자기네들 땅이고, 그 바깥쪽은 자기네 땅. 거기는 식민지로 봐요. 지금도 식민지로 볼 거래 아마. 여기는 지금도 식민지로 봐요.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지금도 약간 러시아 사람들이 저쪽 시베리아나 우라산맥 저쪽 동쪽 밖은 지금도 식민지로 봐요. 그냥
이 좀 그런 거예요. 자, 보면 이 한 4개의 나라가 보면, 자, 이제 그때 독일은 다 나가리가 됐으니까 이제 다시 빼고, 자, 대영 제국 자 보세요. 대영 중에 그 땅덩어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겁나게 많죠. 그 다음에 스페인. 스페인이 두 번째로 아마 저 영국 다음으로 땅덩어리가 많았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프랑스. 뭐 네덜란드도 있긴데 이제 네덜란드 빼고 이제 딱 4개 나라 추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러시아. 러시아는 그 영토가 나중에 오히려 더 확장이 됐죠. 이제 나중에 이제 독립해서 지금은 이제 러시아로 다시 작아지긴 했지만, 그래요. 근데 왜 러시아 쟤네들 독립을 안 해요? 러시아 쪽이 이쪽이 이게 정복한 애들이 여기는 국가적인 개념이 없던 이쪽 원주민들은 국가적인 개념이 별로 없어요. 얘네들은 자기네들 사는데 우리 보호해주면 좋지. 약간 이런 마인드야. 그럼 예전에 소련이 붕괴될 때 그때 독립을 다 해요. 다른 나라들은. 근데 저쪽 시베리아 이쪽은 독립운동을 안 해. 독립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 그냥 이대로 살면 되지 뭘. 거기 있는 원주민들은 그래. 뭐 에스키모도 그렇고 무슨 그래서 얘네들은 굳이 독립을 안 해. 이대로 좋아. 뭐들어 독립을. 왜냐하면 얘네들은 역사적으로 국가적인 개념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개념이 없다가 이게 하니까 이게 나중에 소련, 러시아 얘네들이 하니까 뭐 여기서 탈취해갈 것도 없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것저것 성냥도 주고 라이터도 주고 옷도 주고 그러니까 고마운 거야. 얘네들 입장에서 자기 원주는. 그러니까 굳이 모두로 독립을 해. 이제 얘네들이 이래. 그래서 굳이 독립을 안 해요. 얘네들은. 이게 역사하고 있는데 여기는 국가라는 개념이 형성된 적이 없는 상태에서 러시아 이게 휘하에 있었어요. 얘네들은 이쪽 북쪽에 있는 애들은 국가라는 게 형성이 안 됐어요. 그냥 부족 단위로 약간 있었지. 근데 나중에 이게 소련 밑으로 가지고 여기 너희들 우리 국민이다 하니까 국민이 뭐야? 그 개념이 없어. 왜 국가라는 걸 세워본 적 개념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부족 국가 단위가 부족 단위로 살다가 나중에 이게 그냥 합병이 된 케이스예요. 옛날에 몽골 제국에 있어서 똑같아요. 그냥 얘네들이 오니까 막 문명 같은 것도 전니까 고마우니까 이렇게 할 거야. 근데 거기는 인구수도 적고 몽골 사람들도 그 북쪽 위로 가서 살고 싶지 않아. 그냥 너희들 그냥 여기 우리 땅이고 같이 우리하고 하는 땅이니까 우리하고 같이 저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몽골 제국 안에 있으니까 이게 착취 당하는 것보다 이게 혜택을 받는 게 많은 거야 여기 애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잠깐 적은 게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이게 여기서 하는 국가를 예전에 국가 민족이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개념이 좀 없어요. 부족 단위 약간. 그리고 인구도 많지도 않아. 원체 척박하기 때문에 한 부족에서 많은 인구가 살 수도 없어. 그래가지고 여기 사람 독립을 별로 원하지 않아. 그래서 이게 나중에 식민지들이 다 독립할 때 그 러시아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안 해요. 지금도 그대로 있죠. 그냥 그게 좋은 거야 얘네들은. 이 역사적인 거 관점을 이렇게 좀 보셔야 돼 이게. 그런 거야. 예전에 보시면 대략적으로 이 4개의 나라 얘가 최고 전성기 때의 그 식민지를 확보하던 때를 잘 생각하면 이 4개의 나라가 전 세계의 거의 80~90%를 갖다 다 차지를 하던 시대예요. 80~90%를. 전 세계의 땅덩어리를 갖다가. 이 4개의 나라가. 어떤 나라? 대영제국, 스페인, 프랑스, 러시아. 그 당시에 이 4개 나라가 전 세계의 영토의 거의 80~90%를 다 이미 차지하고 있을 때야. 자,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 상태에서 이 4개 나라가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되냐? 실질적으로 전 세계 다 통일되는 거 어떻게 돼? 80~90%가 통일되면 나머지 1~20%는 그냥 알아서 그냥 들어와요. 그냥 알아서 들어와.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세계가 통일돼요. 원래 우리가 근대화라는 게 있고 현대화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게 시간적인 그 기준 관점을 어디로 보냐? 이게 인류의 그 세기 말 때가 있어. 2012년이죠. 서기 2012년을 기점으로 현대와 근대가 이게 주어진 것이. 현대와 근대인 거는
가까운 근대, 가까울 근자에서 근대. 현은 지금 현. 자, 이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서기 30년이 넘어갔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은 현대라고 하죠. 지금도 어떻게 보면 현대인데 현대라고 할 수가 없죠. 이게 왜 근대와 현대라는 단어가 원래 천신계에서 내려오는데, 근대화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이게 저기 식민지 시대예요. 이게 보통 한 4개의 나라로 통해서 전 세계를 각각 식민지로 해가지고 이게 이게 정복 사업을 하던 시대가, 이 시대가 근대화 시대예요. 근데 대식민지 시대라고 보면 돼요. 이 4개 나라가 거의 전 세계 80~90%의 영토를 다 차지할 때야. 이 시대가 근대화 시대예요. 이때가. 그리고 이 4개 나라를 통일을 이 4개 나라를 갖다가 누군가 이 4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통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실질적으로 전 세계를 다 통일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4개 나라를 통일하면. 이게 어떤 시대예요? 현대화 시대예요. 이 4개 나라를 통일해서 전 세계를 통일하는 그 기점부터, 전 세계가 통일된 그때부터 그때를 현대화 시대라고 해요. 에? 지금 전 세계 이름 없는 나라까지 거의 300개의 나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야?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있을 거야. 하면서. 그래서 시대가, 이거 갖다가 이제 선신들이 한다면 시대가 이제 핀트가 났다고 해요. 시대가 핀트가 난 거야. 그 어떻게 하냐, 나중에 이제 이게 식민지로 해가지고 전 세계를 통일해서 이제 좋은